나 그런데? 나 그래. 그냥 우리 그냥 해. 만담 치고 가자. 그래요. 너무 준비 이거 많이 하자. 하면 힘들어. 재미없어. 우리 인사 이렇게 해야 돼. 인사를. 어떻게? 김미미, 응. 저는 이미미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냥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만평이 아니라 오늘 진짜 저 너무 신나요. 저 그냥 너무 신나요 오늘. 저 오늘 진짜 젊은 피를 수혈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본인들도 젊으시면서 뭘 세상스럽게. 젊죠 우리? 네, 우리 아직 어린 걸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미미고요. 송미미입니다. 김민입니다. 인사해야지. 이거야 사디캅 그 느낌. 사와디캅. 김미미님 네. 처음 모셨잖아요. 소개 좀 해줘야 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김민미라 불리는 김재섭이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호. 도봉구 갑이라고 하면 네.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가장 핫한 쌍문동이 바로 저희 지역입니다. 오, 포함돼 있어요? 그럼요. 우와. 네, 1988의 그 배경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또 둘리의 배경이기도 하고. 이정재가 그 뭐 트레이닝복 그렇죠. 입고 그 막 서 있고 그런데. 그 동네가 그 동네. 오, 실제로 우리 그렇구나. 동네예요. 네,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 찍었을 때 아셨어요? 그 오징어 게임 나오는데? 뭐 알 리가 없죠. 네. 어. 알리 없고 나중에 오징어 게임 보다가 또 쌍문동이구나 해서 네. 쌍문동 출신이세요? 그건 아니죠. 저는 쌍문동에 산지 오래됐는데 쌍문동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창동에 더 가깝죠. 그럼 그 도봉에서 출마하시게 된 배경이? 저는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거기 거주지. 연고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또 하필 딱 이 김미미 위원장님이 필요한 주제예요. 아주 적합해요. 같이 일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같이. 그분이랑. 네. 약간 친구미? 좀 친해. 소문에 그분이 약간 좀 양아들식이다. 아니, 손자라고 해야 되나? 아들은 아니죠. 손자. 약간 어떤 인연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종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김종희 위원장님도 도봉 출신인 거 아시죠? 아 진짜? 네. 몰랐어. 몰랐어요? 그러면 뭐 더 크네 몰랐어. 인연이. 저희 지역구에 가인 초등학교가 있어요. 가인 초등학교? 가인 로도 있어요. 네. 가인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 가인이 누구냐면 잘 아시다시피 김종희 위원장의 할아버님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님. 거기가 원래 거기 터잡고 사시기 때문에 아하. 김종희 위원장님도 바로 저희 지역구에 사셨던 적이 있었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혹시 뭐 추천해 주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역구를?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공천 신청을 하고 네. 나서 말씀을 드렸죠. 도봉을 했는데 이제 도봉에 연고가 있으심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자기 본인이 이런 연고가 네, 있다고. 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엔 가인 초등학교가 있지. 이게 생각이 났죠. 그 인연으로 후원회장도 해주시고 그 후원회장의 인연으로 제가 김종희 위원장님 모시고 1년 동안 비대위원으로도 일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진짜 이런 부럽잖아요. 부러워요. 우리 후원회장님 없어? 거기 있잖아. 누구? 우리 없어. 나는 없어. 김경진 의원님 아니에요? 김경진 의원님? 아 정말. 나 있어. 누구 있어? 나 우리 집안. 집안에? 우리 집안. 나 누군지 알 거 같아. 우리 집안 의원님. 좀 닮았다 야. 아니 여러분 아니. 닮았어, 너. 아니 근데 우리 그 송씨 종파만 같은 거야. 근데 왜 안 궁금해하셔? 아니 지금 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누구? 송석준 의원님. 우리 송씨. 약간 묘하게 송이 3개가 있어요. 조화 상생의 도시. 여산, 진천송 이렇게 있는데 송민호는 진천송 무슨 송이야? 네? 그것만 송민호? 송민호 몰라요. 네. 송영길. 몰라요. 송영이 여산인가 이랬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내가 송강호. 그것 때문에 가서 이제 친한 척 했지 우리 송석준이. 안 궁금하고 송민호만 궁금하다고. 송민호? 네, 중요한 여러분들 거는 송혜교와 송중기는 다른 송송이었어. 나중에 이제 두 분이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네. 후원회장을 한 분 모셔야 되잖아요. 네. 그때 꼭 송석준 의원님을 모시기로. 거물이 되게 계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장동 강아지로 핫하시지 않아요? 왜 강아지? 그거? 네, 국감장에서. 근데 그거는 양두구유? 근데 좀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을 한 것 같아. 양두구육 너무 웃겼어.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미는 사람은 나는 확실해 보여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윤석열 후보요.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소통을 하시는 분은 윤석열 후보가 맞죠. 네. 후보들 중에서. 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아 그랬구나.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빌려보면 뭐 후보가 뭐 제일 정직한 후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하. 네, 솔직하다고. 인간적으로 솔직하고 솔직하긴 해.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었던 것 같고, 네.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만 봐도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사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은 스스로 약간 플랫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뭐 정당도 상관없는 거고 어떤 후보가 와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서포트가 있으면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대선으로 간 이후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가 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서 잘 세팅을 해나갈 거다라는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고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후원회장이시니까 얘기를 이렇게 막 못하잖아. 그리고 여기는 정치적 자산이니까 말을 못해. 우리끼리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당원 투표 비중이 지금 50%까지 높아졌잖아요. 네. 이제 사실 근데 의원들도 그렇고 당심은 많이 윤석열 쪽으로 기운 것 같아. 이미 대세 자체가. 근데 이제 여론조사로 어느 정도 이제 역전을 하느냐 이건데 오늘 그 가장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막 많이 올라갔죠. 많이 달려가고 있긴 한데 우리가 딱 봐도 이 당원 투표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약간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대세가 이미 윤석열이라서 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어떻게 봐요? 제가 들은 얘기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데 네. 그렇다고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이 의원들의 말을 권리당원까지 듣진 않는다. 아 그래. 그래서 뭐 책임당원이나 대의원들은 이 의원의 뜻을 따라갈 수는 있어도 권리당원들은 정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물어보는 그게 게 당협을 잘 알죠 제가. 그게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6월 16일 날 당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죠. 당시에 그 당원 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이 7대 3이에요. 당원이 70. 그때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3. 그건 뭐 당대표 선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잘 모르시는 게 이준석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졌어요. 그렇게 바람을 불고 왔는데도. 여론조사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진짜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냥 이건 넘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억으로 당시 주호영 후보랑 나경원 후보가 합쳐도 이준석만큼이 안 됐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1등, 이준석이 2등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나 그다음에 중도, 그다음에 대중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이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 물론 민심이 진짜 요동을 치면 당심도 약간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따라가려면 이준석만큼 압도적으로 1등을 해야 당심도 약간 그만큼 움직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사실 오히려 나경원 후보한테 졌단 말이죠. 그만큼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심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당의 특성이 있고 지역적 특성, 나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당원 투표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근데 그 격차가 윤석열 후보랑 보면은 대부분 아무리 많이 나봐야 10% 이내거든요. 이건 압도적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당심이라는 것도 그만큼 확 쏠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50%의 당심에 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게 맞고 다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얼만큼의 강세를 보여주느냐 얼만큼의 선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뭐 득표율이 비슷해지거나 뭐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당원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최종 경선 투표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준석 대표의 그때 그 바람은 정말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이 움직이지 쫓아간 않았다. 거야. 그걸 뭐 쫓아가긴 했겠지만 이게 근데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음. 그때 젊은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당원들한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또 네. 약간 지켰기 때문에 당을 뭐 당을 그런 또 것도 오랫동안 있고. 지켰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인데 그 당원들에서 5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20대, 30대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20대, 30대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긴 했는데 네. 많이 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 당의 절대 다수는 50대 이상이에요. 왜냐면 6월 달 기준으로 50대 이상이 72.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20, 30대가 들어와서 한 65% 정도가 50대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과반 훨씬이 넘는 비율이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50대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대, 3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수에서 좀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이 승리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 승리를 60에서 70%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낙관파신 거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대로 가면은 5% 차이로 진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권 교체 의지가 이만큼 높은 걸까? 양동작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사실상 이제 선대위원장 앞으로 되실 것 같은데 치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양동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두 분의 역할이 좀 다른 거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좀 달리 나간다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정권 교체가 지금 60% 되고 그 여론이 정권 유지가 40% 이하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만 믿을 수가 없는 게 보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정권 연장이 됐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야당이 정권 교체 비율이 높다는 것만 믿고 가면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2012년에서도 그 당시에서도 그 여론 정권 교체 비율에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그대로 승기를 한 걸로 알아요. 제 기억으로.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사람은 당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었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이재명이 되면 정권 교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에서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 실제로 정권 교체에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근데 그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안일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런 점을 유의해서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랑 잠깐만. 저거 빨간색 왜 자꾸 저렇게 뜨는 거지? 원래 저러나? 녹화 중. 녹화 중이라서 그래 뜨는 네, 거야? 잘 뜨고 있어요. 아.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그 잠깐만 한 텀 했다가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손자시니까 진짜 아니니까요. 자칭 손자시니까 여쭤볼게요. 최근에 좀 뭐 통화하던가 뭐 만나신 적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손자는 아니고요. 자칭. 네. 예전에 한번 제가 선관위 저 경준위에 있을 때 전화 통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향을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캠프에 가느냐. 그래서 아니요 저 선관위라서 안 갑니다. 그랬더니 뭐 요새 좀 당 분위기는 어떠냐. 그게 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경선 준비할 때니까 7월, 뭐 8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한번 전화 한번 받고 그 이후로는 따로 뭐 만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문자나 이런 거. 문자를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네. 아니 뭐 그래도 뭐 안부라던가 뭐 굿모닝 이런 거. 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저 아니어도 연락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많이 오시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네, 그렇죠?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도 뭐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릴 때는 있었는데요. 요새는 한참 안 그래도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굳이 뭐 전화 드리진 않고 그래도 뭐 전화 안 드리고 찾아가는 거 아니야? 찾아가시는 거? 전화를 드려야 찾아가죠. 네, 미리 사전 아. 약속이 돼야 되니까. 네, 저예요. 저예요. 그래서
그래서 할아버지 저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동향 파악을 하시느라고 전화를 이렇게 쭉 돌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씩 전화 받고 뭐 대충 뭐 요새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긴 하죠. 감사인사 가끔. 그 대표랑 만났잖아요, 위원장님. 네. 무슨 얘기 했는지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관련돼서는 아마 두 분이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실언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캠프가 보강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캠프 때문일까? 그러니까 의원들 솔직히 현직 의원들이면 이런 거는 사실 되게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사실 그 개사과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집안 문제라고 약간 보이던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찍은 사진이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래요. 어디 가서 찍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 집에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고 지하인가 아무튼 그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고 같은 건물이 예, 같은 건물 관계자가 찍은 건 맞고 예, 캠프 관계자가 저는 캠프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냥 들은 것만 얘기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의 집과 집에서 발견됐던 뭐 어떤 패드가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집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집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장판이 다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무실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무자가 관련돼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인정하시고 뭐 사과를 하셨다까지는 들었는데 뭐 저는 어쨌든 그거는 캠프의 입장인 거고 네. 저는 캠프의 입장이 그렇다고 들은 거고 그거와 별개로 뭐 사과 자체가 그 다음에 전두환이라는 이름 자체가 호남에 가진 상징성들을 생각해 보면 뭐 실수인 건 맞죠. 분명하죠, 그거는. 뭔가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잔실수들이 있으나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완전히 좀 새로운 인물이다. 이 점에서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송민미 기자님?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이제 기자 사회에 기자를 안 해본 사람이 편집국장으로 오는 거야. 넌 너무 텃세가 심해. 아니 그게 사실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지. 정치를 안 네. 해봤던 사람이 네.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네. 갑자기 그것도 이 정치의 끝판왕인 행정의 왕이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에 가는 게 근데 내가 이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가장 공감이 됐던 게 예전에 배현진 의원 네.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정치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심지어 기자도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나한테 그러니까 다 이제 기자들 있는 사이에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정치라는 게 누가 시켜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의지가 싶다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래. 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님은 그 한 번 낙선하고 나서 송파에서 엄청 열심히 지역구를 좀 돌았어요. 그 4년의 시간, 4년 맞나? 뭐 몇 년의 시간을 좀 지역에 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단해져서 돌아왔지. 근데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반문 기치가 굉장히 강한 후보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본인 거를 승화시켜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고 본인이 어떤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본인 어떤 강점으로 내세울 거? 약간 본질로 들어가서 정치인 윤석열의 강점이 뭘까? 뭐 원칙을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그러니까 정치를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정치를 하다 보면 수많은 타협과 어떤 이 타협이죠. 타협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원칙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때도 있고 수많은 그 자기 합리화와 타협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새끼 좀 챙겨주겠다, 뭐 아니면 우리 개파 좀 챙기겠다, 아니면은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등등 뭐 이 사람한테 권력자한테 뭐를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계속 이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둥글둥글둥글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스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지도자로서 말하자면 뽑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쉽게,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굉장히 신선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가 좀 많이 나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앞으로 이끌어갈 대한민국 사회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책적 방향, 그다음에 경제 철학이 올바르다는 가정하에 강한 추진력도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타 다른 사람 눈치를 봐도 안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출산율만 봐도 거의 뭐 최저 출산율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도 그것이 장점인데 정치적 부채가 없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눈치 볼 사람, 타협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철학이나 정치 철학이 올바르다는 가정하에 눈치 보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지도자로서도 좋은 덕목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던 이 송영길 대표가 택한 사람도 윤석열,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택한 사람도 윤석열이에요. 이제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나? 그렇죠? 이 시간 동안에 또 정말 어떤 변화들이, 사실 10일이면 되게 큰 기간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어떤 바람이 좀 불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이준석 얘기 넘어가 볼게요. 네. 종로 얘기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종로 이거 근데 송민미 기자님이 되게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로는 이준석이 나올 거다. 그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좀 얘기한 거 아니야?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아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그 받은 글로 봤는데 그러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일부러 장난 삼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오늘? 오늘 오전인가 내가 받았는데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누가? 장난 삼아 얘기했다고 이준석이.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교란 작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돼도 난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게 본인은 이제 좀. 근데 본인이 교란 작전이라고 하긴 했지. 그렇게. 근데 사실은 글쎄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바로 되지 않을까? 근데 종로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유권자 연령대가 좀 높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좀 높을 수는 있어도 실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는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선거 결과 자체는 뭐 예단하기는 이르겠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느냐의 관점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오히려 안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이유가요. 왜냐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가 이제 도봉구 갑이고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이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로 옆 지역구예요. 이제 같은 지역 그 개발 이슈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일단 한계도에 공을 많이 들인 것도 사실이고 옛날에도 제가 한번 농담 삼아서 둘이 뭐 얘기하다가 그 이준석 대표가 가상화폐 하잖아요. 그래서 형 이거 저거 뭐 얼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돈이 진짜 정말 많은 뭐 예를 들면 몇 천억이 갑자기 생겼다 하면은 자기는 상계동 집에다가 금칠해가지고 살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착이 있다는 거지. 그만큼 애착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형이에요? 준석이 형이 형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몇 살이야? 8호. 8호야? 네. 그랬구나. 네, 아무튼 대부분 막대한 돈을 벌면은 뭐 좋은 동네로 이사하거나 막 굉장히 초호화 뭐 그런 주택으로 되는데 자기는 그냥 차라리 노원 집에다 금칠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뼛속까지 정치인인 거죠. 그 둘이 있을 때 한 소리예요. 둘이 있을 때.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종로에 출마를 했어 만약에. 근데 종로에서 낙선을 했어. 그럼 이제 상계동도 못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아니 근데 상계동은 맨날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뭐. 근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 당대표를 또 했으니까. 지역구로 옮기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진짜 큰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른 거구나. 그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상계동으로서의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버린다는 게.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왜 아까 지금 송미민께서 말씀하신 게 뼛속까지 정치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뭐 지역구 이동, 뭐 국회의원 당선 이런 거는 네. 다 그 다음 문제고 정치인이 정치인을 봤을 때, 그러니까 뼛속까지 정치인임을 고려해봤을 때 유준석 대표한테 정치적 판돈은 지방선거 공천이 훨씬 큰 판돈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대표로서? 당연하죠.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봐봐요. 6월 달이 지방선거죠. 네. 3월 달이 대선이죠. 그러면 러닝메이트로 떠야 되기 때문에 공천보다는 일단 자기 선거랑 러닝메이트로서 그 당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공천개혁 있잖아요. 네. 공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물론 3월 달에 국회의원 당선이 된 이후에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공천이 되게 이제 한 4월, 늦어도 4월에는 나오는데 본인이 3월 중순에 그 국회의원 당선이 된 이후에 보름 만에 공천 작업을 끝낸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종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충남, 충북도지사 엄청 사이즈 큰 도지사 플러스 도지사부터. 서울시장 뭐 등등 결국 공천의 최종 책임자가 당대표고 물론 대통령 당선이 되면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와 권력이 좀 나눠지니까. 네,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은 공천개혁 자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오히려 종로는 선택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있는 공천이라는 거죠. 저는 근데 뼛속까지 그거는 군 통이 이긴 다음이잖아. 아니 근데 지면 다음이었고. 아니 근데 그 얘기 되게 많았어. 그 뭐야 최고위원들 중에도 그 지방선거 노리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랑 약간 개싸움 났을 때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 윤석열 후보 편을 안 든 분이 있어.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언니 이분 왜 이러지? 어디 나가시려고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약간 그 수들이 읽는 있다고 거지. 하더라고 뒤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글쎄 그러네. 내가 지금 또 판단해 보니까 그거는 정말 그거 두는 게 되게 재밌잖아. 그런데 그것도 진짜 대선이 이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 대선은 졌는데 종로는 당선된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경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준석 대표가 이 지지율, 이 어. 국민의힘의 대권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거가 아마 이준석 대표 결단을 할 거고 만약에 정말 종로 당선이 되고 대통령 떨어지면 당대표도 어차피 사퇴해야 돼요. 그쵸. 비대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종로 국회의원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당선 뭐 쉽겠어요? 예를 들면 대선 참패에 책임을 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또 정치적 스텝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공천개혁에 목숨을 걸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이전에 공천 작업들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그 공천의 틀을 잡아놓는 게 나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좀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랑 있을 때랑 또 사석에서 있을 때 그냥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만나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기자로 만나는 거니까 근데 똑같아요. 뭐 속내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못할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할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내밀한 얘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주제가 바뀌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대표님을 만나면 그냥 뭐 요새 정치 돌아가는 얘기를 한층 더 깊게 하는 거지. 그게 약간 정치인들 특징이에요. 이러니까 네,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 들으는 거야, 정치인들이. 그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이제 사람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안 나갈 확률이 90%고 만약에 나가면 10%는 언론에서 부추겨서 나가는 거다. 당연하죠.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이렇게 떠밀려서. 떠밀려서 거의. 근데 저도. 지금부터 이미 붙이고 있잖아. 임종석, 이준석. 그래서. 돌싸움이네. 붙이고 있잖아. 종수 민주당도 스톤. 고민이 굉장히 큰 게 만약에 이준석이 나왔을 때 그럼 여기다 누굴 붙일 거냐.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박영선, 박영선? 추미애. 아니 임종석 나와야지. 난 무조건 임종석을 생각해. 박영선. 걸을 또- 타선이 없다. 걸을 타선이 없어. 또 재미있는 설은 한 번 더 나와라 이낙연. 왜 그래? 뭐 이낙연 후보를 두 번 아니. 찍힌 거야. 한 번 더 나와라 이낙연. 그다음에 김동연도 새로운 카드로.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조국 전 장관
뭔 소리야? 조국 전 장관이 종로에 공천받고 진짜 나온다며? 어지러지하다. 섹시하네. 그쵸. 조국 대 이준석. 굉장히 큰 근데 그러면 흥미를 진짜 이러면 대선보다 더 재밌어. 그럴 수 그치? 있겠다. 진짜 더 재밌다. 더 진짜 재밌어. 조국은 더 재밌다. 더 진짜. 재밌어. 송민미 기자님 다시 보여요. 재밌는데? 약간 야마가 되는데. 괜찮죠? 대선이 묻힌다니까 정말 그러면 재밌다. 이제. 근데 난 좀 약간 개인적으로 되게 임종석 좋아해? 최종 그거 네. 뭐지? 최종 그게 뭐죠? 임종석 실장? 네. 임종석 실장의 약간 팬? 아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정치적 네. 성향과 달리 그냥 좀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원래 임종석 실장이 학교 다닐 때 한양대에서 전설이었잖아요. 그 인기가 많았대요? 그냥 마이크만 잡아도 눈물 막 흘리고 그랬다고. 진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진짜 잘생겼으니까. 모르겠던데. 잘생긴 건 아닌데 뭔가 젊었을 때 사진 봤어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그거 되게 유명한 짤들이 막 되게 많잖아요. 막 이거 옛날에 뭐예요 그게? 영장 가실 때 이 경박한 있어. 손놀림은 뭡니까? 경박한 손들. 옛날에 막 아. 있어. 되게 막 뭔가 이렇게 청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근데 그때 약간 수의를 입고 계셔가지고 진짜? 그런 게 있어 있었어? 되게 많이 도는 빵에 짤들이 계실 있는데 때. 근데 좀 그때는 난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때 왜 막 그 초계 비서실장이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근데 그때 당시에 딱 이렇게 국회에 나오면은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아유 뭐 운동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임종석 실장은 정치 고관 여자들이나 좀 잘 알지. 그러니까 네, 일반 절대가 사람들 잘 손이에요. 몰라. 진짜? 잘 몰라. 조국은 알죠. 실장을 몰라? 아니 그냥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임종석 실장 특히 몰라? 2030 더 몰라요. 모르죠. 임종석이 누구야? 이러면서. 2030은 진짜 더 몰라. 그래? 머리 휘날리는 거 짤 지금 한번. 아니 모를 수밖에 없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럼. 누가 알아요? 진짜? 몰라? 아니 박근혜 때 비서실장 누구였는지 아세요? 진짜 모르겠다. 그거 당연히 모르죠. 비서실장이 오. 높은 자리지만 병우. 그러니까 그렇게나 우병우 알지. 맞아.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 정도 민원서, 돼야 맞아. 겨우 이제 막 조금 아는 거지. 비서실장이라 하는 자리가 높은 자리에 비해도 잘 모르지. 잘 몰라요. 내가 팬심이라서 맞아. 내가 기억이 남았나 봐. 네,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죠. 이게 우리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우리 맞아. 근데 진짜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 이준석도 몰라요. 원내대표 이준석도 몰라? 몰라. 제가 정치에 이준석 관심이 모르는 사람들 없으면 많아요. 정말 몰라요. 당대표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정치 뉴스 안 보니까. 혹시 황우여라고 들어보셨어요? 황교 총리. 저는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변에 황우여 대표님께서 경선관리위원장 하셨거든요. 저 당대표 선거 때 선관위원장. 근데 너무 다 모르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도 원내대표, 당대표 알면 거의 제 그건 생각엔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관심 많은 분들이에요. 원내대표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임종석 실장님 꼭 나와주세요. 미미뉴스 초대. 종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것이다. 네. 아니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되게 얘기할 게 많았는데 그 종로 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고. 어. 근데 윤캠에서 원래 하태경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아니 근데 바른정당이었잖아요. 둘 사이가 워낙에 그 예전부터 끝났다는데. 이미? 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의외긴 했어요. 아니 하태경이 되게 그냥 유승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무지개 다리 건넌 지 한참 됐대. 그 둘 관계가. 둘의 관계가? 무지개 다리 건넌 지 한참 된 게. 그 둘 사이에 근데 지금 당대표가 있는 거잖아. 유승민과 하태경 사이에. 그렇죠. 무슨 말이야? 유승민과 하태경 사이에 이준석이 있는 거잖아. 왜냐면 뭐 이준석은 가운데 있는지 유승민이랑 모르겠다. 놓친하고 하태경이랑 놓친하고. 근데 이준석은 글쎄. 저는 잘 그 셋의 역학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준석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유승민, 하태경이 다 친하다고 얘기하지만 내밀하게는 난 정말 모르겠더라고. 내밀하게 어떤 느낌이 그들의 관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나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하태경이 스파일 수가 있어. 정말 이거 정말 그냥 설마. 진짜로 왜냐면 누구의 스파이?
유승민이나 뭐 이준석, 근데 이준석이랑 하태경은 가까워 보여. 근데 둘이 막 많이 했잖아. 어. 2030 이재남 때. 그리고 되게 좀 보면은 그 둘 캠프에서 그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오픈이 된 걸 보면은 뭔가 좀 두 사람은 내밀해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약간 스파이? 스파이?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아니, 뭐 정치적 상상력은 좋은데요. 맞아. 네. 재밌긴 하네요. 이미미의 네. 여의도 음모론. 네. 그것도 하나 물어보자. 그 내년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어떻게? 어마어마하지. 지금 4%나 나와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여의도 유일무이한 단일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일화에 성공하신 지가 몇 번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안 해주면 어쩔 거야 지금. 안 해주면 어떡해. 그래. 해야죠. 네, 하겠죠. 그리고 지금 단일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1, 2%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 압박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이번에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제3지대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997년, 2002년 대선 때 이인재를 기억하는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지금 제3지대에서 어설프게 나와서 그 역적이 되는 그거를 뭐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일화가 김동연의 이루어지겠죠. 표는 어디로 갈까? 김동연. 모르겠네요. 근데 나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모르겠어. 지금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간 야권 세력들인 것 같아. 야권 세력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도 약간 반문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보일 듯 말 듯해. 매력적이야. 누가? 보일 듯 말 듯. 약간 김동연 후보가 옛날에도 이제 그 부총리였죠. 그 부총리로 활동할 당시에도 뭐 청문회라던가 이런 데 나오면은 뭔가 속내가 보일 듯 말 듯,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듯 말 듯 한 약간 그런 베일에 쌓인 느낌으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 자주 소통한다고 들으시긴 했는데 타이밍이 늦었다는 말씀은 옛날부터 하셨어요. 타이밍 그러려면 좀 일찍 했어야 된다. 순간이 뭐 좀 지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걸 좀 놓쳤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김동연 총리가 막 문재인 정부 이거 뭐 난 못 해먹어 이렇게 하고 나왔어야 됐나? 그때 당시에 막 한참 막 있었잖아요. 이제 실정이라던가 막 뭐였지 그거? 소득주 성장. 소득주 성장 이런 거 나올 때. 물론 반대를 했다고는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면적으로 딱 반대를 해가지고 소득주 성장을 꺾었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아니니까 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연은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아시지만 또 정치권에서 한두 발짝만 나가면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맞아. 네.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다 몰라요. 지금 우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알 것 같지만 정말. 진짜 이준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주변에. 대통령 그건 좀 그렇다. 진짜예요. 대통령 후보는 근데 진짜 그 시골의 할머니들도 알아야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윤석열은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돼. 윤석열은 알죠. 윤석열. 윤석열 알지? 알지. 홍준표 알지. 알지. 홍준표는 알지. 유승민은 어떻게? 알죠. 알지. 알지. 원희룡은 알듯 말듯해? 잘 모르. 이제 잊혀졌다 다시. 그러니까 2030 잘 모르더라고. 그 제주도 지사를 좀 하시는 동안에. 그럼요. 근데 귤재앙 이거 계속 믿으셔야 될 것 같아. 되게. 귤재앙 좋아요. 귤재앙 너무 나 귀여워. 귤재앙 너무 귀여운 소재였어. 근데 좀 김동연 후보의 어떤 알듯 말듯한 그런 뭔가 느낌이 이제 조금 베일이 좀 거쳐질 때가 되는데 궁금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 이 개인사 해봐라. 개인사? 무슨 내가 개인사? 보내준 거 아까. 무슨 이게 뭐였지? 이거 그냥 막 재밌게 이렇게 막. 저기 이 김재석 위원장님에 대한 거. 그래 해. 하자. 짧고 굵게 하죠 뭐. 네, 네. 하자. 네. 우리 김희미 김재섭 위원님. 네. 네. 정치를 하기 전이랑 후에 네. 연애 기상도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근데 어떤 거?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요? 네.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거기는 하고 헬스부 계십니까? 장관님이시잖아요. 아이, 몸도 좋아, 몸도 이러세요. 좋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팔뚝 보세요, 팔뚝. 이게 여자들 살입니다, 살. 팔뚝의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 살입니다, 살. 아니 근데 어때요? 막 그 전에는 보다 좀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에서는 압도적이고요. 네, 거의 압도적이고. 나랑 비슷하네. 거의 네, 그 60대 이상의 여심은 제가 거의 잡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젊은 층 없습니다. 2030은요. 2030에는 네. 좀 관심 없어요. 아니 저한테. 아니 부끄러워서 그래. 그래. 부끄러워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뭔가 네. 이제 관심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 개인적 연락 이런 거 전혀 오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여자들은 원래 그러기가 쉽지 않지. 그 쉽지 않지. 근데 남자가 눈치를 채야지. 그래도 이렇게 뭐 한번 밥이라도 먹자. 아니 그건 좀 여자분이요? 너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네. 없어. 송혜영 기자님 정도. 아니 뭐 연예인들이 괜히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DM을 그렇게 보낸다는데 인스타 스타들한테. 저는 DM 안 와요. 아, 그 남자들한테 오죠. 아 근데 형님 뭐 이런 거. 근데 이준석 3대 대표 몇 되게 하세요? 많을 것 같아. 거긴 옛날에 방송 나서 몇 번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 연예인 뭐 여자 연예인이 밥 한번 먹자 해서 막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저는 이준석만큼 전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근데 그만큼 분들은 또 없어요. 스마트 하시잖아요. 아, 스마트한 것도 여기 우리 대표님 훨씬 스마트하기 때문에 왜요? 저는 약간- SNU 나오신 인재인데. 그렇죠. 거기는 하버드 넘사라서 예, 그래서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60대 이상은 뭐 압도적이죠. 60대 이상 60대 이상에서. 거의 뭐 팬층이 두터. 제 60대 이상으로 가면 거의 뭐 저도 BTS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쌍문동에서 막 쌍문동 엑소. 쌍문동 엑소? 예. 예, 아니 쌍문동 엑소라는 말 자꾸 쓰면 안 돼. 아 그래. 그래 그거 안 좋은 말이잖아. 왜요? 그 안희정 지사가 충남 엑소 했다가 이제 아, 그래요? 잘라 이거 잘라 이거 잘라. 쌍문동 이거 잘라, 샤이니. 잘라. 그래 그게 좋다 차라리. 쌍문동 샤이니로 하겠습니다. 쌍문동 샤이니. 뭐 또? 뭐 이렇게 좀 유명해지셨잖아요. 어쨌든 방송에도 좀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길 버렸는데 요새는 좀 안 버린다던가. 진짜 많이 해요. 그거는 정말 많이 그래요. 그지 내가 안 하게 돼? 쓰이지. 예, 일단 클레임을 전혀 하지 못해요. 식당에서. 왜냐면 식당에서 네. 머리카락 나와도 참고. 참고 가. 당연하죠. 그게 왜냐면 식당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네. 꽤 많이 알아보세요.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정치 뉴스를 지역구 막 보잖아. 식당? 그러니까요. 거기 시선 지역구 보잖아. 식당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식당들에서. 그 그러니까. 택시 타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제 그 제가 나온 TV 프로그램들을 보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나 이제 그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로도 알아보고 그러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안에 있는데 전화 통화하고 이제 뭐 끊었다가 근데 통화 내용도 제가 뭐 예 의원님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김재섭 씨 아니세요? 이래가지고 누가 택시에서 아예 이름까지. 택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든지 클레임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조심스러워요. 헬스장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헬스장에서도 헬스장에서도 많이 알아보세요. 운동할 때 조심스러워. 근데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생각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잘못을 했어.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뭔가 좀 누가 영상을 찍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되게-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침을 꼭 뱉어야 되는 거야. 네. 길에다가. 근데 그런 사례가 잘 끝까지 없고요. 꾹꾹 막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막 참고 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끼리는 유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한 발자국은 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꽤 알아보신다. 모른다잖아. 근데 식당에서도 꽤 알아보시고 식당에서는 하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지나가다도 알아보시고 헬스장에서도 좀 알아보시고. 그럼 헬스장 운동할 때 좀 알아보면 좀 어때요? 좀 의식하게 되잖아. 누가 나 보고 있으면. 약간 민망하긴 하죠. 그리고 웨이트 할 제가 때. 헬스장에서는 진짜 조심을 많이 하는 게 과거에 그 이제 헬스부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그 무렵에 제가 어느 유튜브 하나 이제 되게 유명한 헬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 거기서 보면은 나 이분이랑 어느 헬스장에서 같이 봤는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에요. 진짜? 내가 마포 어디 헬스장에서 봤는데 뭐 원판 정리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그때 만약에 정리 안 하고 깽판을 쳤었으면 정리 안 했으면 원판 정리. 그러면 굉장히 누군가 그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다 악플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원판 정리도 안 하고 간다. 저 새끼 막 운동하고 운동하고 정리도 안 하고 한 120kg씩 해놓고 치우지도 않고 간다. 치우지도 않고 간다. 그래서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 그때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코스크도 못하겠다. 안 되죠. 숨이 막 너무 막혀가지고 정말 숨을 쉬려고 할 때 코스크 진짜 못하겠다. 네, 그래서 요새는 더더욱 네. 그래서 조심하는 편이죠. 네. 우리 뭐 거의 질문이 지금 약간 그거야. 뭐요? 지금 거의 그 여기 더 재밌는데 이게? 너무 막 어. 아 좋아요. 저는 뭐 이런 걸 누가 물어봐 주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그래서 하나 더 하자 이거. 뭐였지? 아니 정치하고 싶은 청년들이 좀 어떤 루트로 정치계에 좀 입문을 할 수 맞아. 있을까요?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어디에 뭘로 해야 돼요? 아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좀 정치인이 그 정치적 힘을 가지려면 오히려 정치 바깥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대선 후보만 봐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지만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걸어온 길들, 에토스라는 게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정치가 결국 설득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기업을 통해서 엄청 많이 읽어가지고 정치판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 정치인을 바라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적어도 뭐 경제 면에서는 밝겠구나. 윤석열 후보처럼 뭐 검찰총장으로서 지조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 아, 저 사람은 뭐 그러니까 저거는 원칙을, 확실하겠구나. 하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는 상징성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젊다는 거 말고는 그 상징성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다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전문성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정치라는 날개를 통해서 발휘가 돼야 되는, 정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발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좀 일찍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드는 생각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제가 관련돼서 체육 정책이라든지 보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관심 갖고 요새 파고 있는 게, 제가 헬스 관련된 얘기하면 먹히거든요.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하나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뭐 세미나라든지 정치 참여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영역에 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르 하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뭐 미미뉴스로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자. 아,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치? 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정말. 또 불러주십시오. 우리 또 이 구독자 1000 되면은 또 1000 기념으로. 맞아, 선 기념으로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스트는 정말 처음이었어. 왜냐면 제가 3번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미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쉐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그러니까 연기 선수 만났어. 어제 서울경제 만났다면서요? 누구요? 그젠가? 한참 저번 주. 저번 주? 조광현 기자님. 아니, 진영 씨랑. 아, 박. 이거 꼭. 네.